네, 구교영의 정치비상고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고 드린 대로 변희재 대표님 모시고 현안에 대해 논의해 볼 생각인데요.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전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을 소개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빅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는 본품을 1+1로 드리고 사은품인 산삼 침향환을 10판을 한 박스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벤트 기간에는 이 10판짜리 사은품 한 박스를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 말씀을 드리면 본품 2박스 그리고 사은품 2박스 총 4박스를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데요. 이렇게 산삼순백만 본품만 1+1으로 드려도 품질 대비 조건이 파격적입니다. 미국에서는 박스당 가격이 $500 상당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사은품까지 이렇게 더 드린다는 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5월 15일 승의 날까지 딱 한 달간 진행하는 지리산 산양삼삼 100% 제품 홍상값도 안 되는 조건으로 명품 산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부모님 지친 배우자를 위해 하늘이 내린 선물을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1666-1080번 네이버로 산삼순백을 검색하세요. 저희 또 한 잔 마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에 출연자들도 드리면 좋은데 비싼 거라서 많이 못 드립니다. 이게 그 변희재 대표님은 특별하게 아껴놨다가 2부에서 굳이 광고를 하는 점 이렇게 거듭 강조를 좀 드리고요. 아니 오늘 보니까 얼굴이 필요해서 여쭤봤더니 오늘 비 오는 날에 골프 치셨다고요? 이 행복 골프라고요. 이 골프 좀 이 티칭 시스템을 좀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 광고도 했었고. 아 행복 골프요? 예.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저렴하게 이 좀 일반인들 몸에 맞는 골프 레슨법을 만드는 회사예요, 회사. 아. 우리 광고 주기도 해가지고 거기서 그 클럽이 있어요. 그렇게 좀 같이 이제 교육법을 좀 익히고 좀 같이 널리 알리는. 네. 그게 이제 손혜원 씨하고 뭐 저하고 뭐 몇몇이 클럽이 있어가지고. 골프의 좀 대중화를 위한 좀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사업을 새로 시작하신 셈이네, 쉽게 얘기하면? 비슷하죠. 예, 왜냐면 그걸 좀 널리 알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골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씁니다. 너무 많이 쓰죠. 사실. 잘못된 예. 레슨 방법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확 줄이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걸 개발하는 그 팀이 있어가지고 같이 골프도 치고 이걸 또 우리가 또 목포 소년시 목포기만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좀 보급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골프 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 거는 뭐 라운딩을 나가신 거고 우리 손혜원 대표님 그리고 변희 대표님 또 누구 나간 겁니까? 그 행복 골프 그 교장. 교장. 네, 그 맞아 언론에 많이 나오는 분이니까 김헌 씨라고 교장. 예, 교장. 네. 그러니까 일반인인데 이 스스로 그냥 이 골프를 훈련해서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교습에 맞는 골프 연습법을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골프장 가면 되게 프로가 가르치잖아요. 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마추어보다 낮은 수준에서 뭔가 대중적으로 배울 수 그러니까 있는 필요한 것만. 그러니까 골프 프로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 피지컬 트레이닝하기 때문에 그 훈련된 몸에 걸맞는 스윙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 이거 따라하면 큰일 난다.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 이거 가지고 광고를 해버렸네. 광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광고 연락 좀 해주십시오. 예, 광고를 하고 있는 업체여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늘 레슨 라운딩 나간 거. 제가 골프는 잘 모르지만 스코어는 누가 1등이에요? 아니 그 교장인데. 아니 근데 그분도 이제 너무 눈높이 낮게 치신다니까. 제가 좀 오늘 좀 부진했고, 제가 또 비에 약해서 제가 좀 부진했고.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안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그런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그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는 지시를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일단 우리 변 대표님 보시기에는 진정성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단 저거 지금 보수 그 유튜버들하고 언론하고 의견이 엄청나게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다. 대충 김건희 무죄 주려고 쇼가 아니면은 반란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근데 저런 경우 이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다가 뭐 대충 이 정도면 되겠다 해가지고 덮을 수도 있는 거고 가는데 야 이건 뭐냐 김건희 봐주기냐 그러면 또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양면성은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검찰하고 뭐 엄청난 이 승부수를 벌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검찰이 점차 윤석열 이른바 그립에서 벗어나고 있는 느낌을 좀 받아요. 많다. 이게 공수처라든지 저는 지금 태블릿 PC 가지고 검찰과 재판 뭐 수도 없이 하는 그 직접 전면전을 하는 상황에서 볼 때는
단순한 쇼는 아닌 것 같다고요. 단순한 쇼는 아니다. 예. 그러니까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원래 중앙지검 형사일부에 담당 검사 한 명 있는 거고 누구를 파견 보내는 게 중요한데 이 관련된 보도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4차장 검사라는 게 특수부 검사들이잖아요. 네. 특수부 검사 셋을 보냈다는 겁니다. 공정거래조사부 1명,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범죄수익환수부 1명, 반부패 3부 검사 1명이라는 거 보니까 결국 형사부 사건에 특수부를 투입한다. 그럼 이게 사안의 성격이 좀 바뀌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정권이 특수부 검사 정권이어서 그렇긴 한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이 무슨 뭐 성골 뭐 육두품 파벌이 있는 거고 특수부 검사를 투입했다는 건 특수부의 성격상 무조건 사건은 결과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된 거죠. 조사해가지고 혐의가 없으면은 버리는 게 맞는 건데 특수부는 이 성격 자체가 무조건 사람 하나 죽여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특수부 검사를 파견해서 이른바 윤석열 인맥으로 사건을 덮기보다는 그냥 뭐라도 결과를 내라는 그 이원석 네. 검찰총장의 강력한 의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 그래 끄덕일 만한 결과 내라. 내가 책임지겠다. 막 그런 수준으로 갔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공표한 이상 서면 조사를 하는 거는 어불성설일 것 같고 일단 대면 조사를 가정할 거 나오고 안 나오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디 본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한 달 안에 끝내라고 했다 그래요. 이달 안에. 그럼 시간도 정해준 거잖아요. 조사 방법과 시간. 아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저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서면 조사 받았다 하면은 뭐 먹히지도 않을 테니까 그러면 5월 안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출두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형식상. 출두를 해야지 5월 안에 마무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게 지금 출두가 빨리 되겠냐 이거죠. 출두가. 막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근데 그러면은 그냥 좀 기간은 넘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제 검찰이나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 윤석열은 좀 기울었다. 내가 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까지 끝장낼 수는 없다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요. 그런 분위기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일정 정도 성과를 내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이제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거의 재임한 지가 2년을 거의 채워가고 사실은 검사장 자리라는 게 1년마다 한 번씩 인사가 또 나는 자리인데 그렇기도 하고 이원석 총장도 사실 퇴임 일정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수사에 피치를 올린다. 뭐 변 대표님 얘기한 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지만 나중에 뭐 네. 어떻게든 할 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넘어갔다가 이게 나중에 다 특검으로 가서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 당시에 왜 수사 안 했냐 그리고 원래는 공직자들을 별로 처벌하지 않았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윤석열 검사들이 다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있는 검사들 만약에 김건희 수사 안 하잖아요. 나중에 다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직무유기를 말씀하는 생각 드는 건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 영부인을 막 여러 차례 소환하기 좀 어려울 거야 상식적으로 비춰봤을 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친다면 그 반부패 수사 2부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도 같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환을 할 때 이제 디올백과 이제 크게 이제 이 도이치모터스 네. 두 가지인데 이왕 소환까지 했는데 도이치모터스를 안 한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걸 그 두 가지를 하자고 소환은 낼 수 있겠죠. 예, 그 두 가지 같이 하자고 아마 막 그렇게 소환장 나가지 않을까 그래요. 예. 그 두 가지를 다 그 반부패 2부가 바로 그 소영길 대표고 잡아 넣었는데 송 대표가 검찰 나갈 때마다 김건희 부르다고 맨날 했던 그 부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상황인데 묘하게 보니까 그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해 놓은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2020년에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임하던 시절에 윤석열 사건 관계인이기 때문에 지휘를 못하게 해놨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명품백만 지휘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사실상 무건의 그 사건에 대한 지휘이기도 하다. 이런 관측도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형식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때 그 반부패 2부에서 송영길 대표를 잡으면서 김건희를 수사 안 했을 때 그 2부장이 김영철 검사인데 저하고 솔직히 송영길 대표가 계속 공문을 쏘면서 김영철은 특검 박근혜 특검의 제4팀이고 제가 지금 공수처에 왕창 다 고발해 놓은 그 특검 제4팀이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이게 이제 태블릿 조작의 원팀이기 때문에 그 소영길 대표가 태블릿 조작을 들고 나왔으니까 이건 이해 충돌이다. 나가라고 계속 제가 공문을 3번을 쐈어요. 이거. 그래서 나갔어 그 사람이. 지금 없어요? 지금 대검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반부패 일부의 이 수장을 잃어버리는 건 어찌 보면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거. 만약에 김영철 있었으면 이게 안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반부패 일부에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진 않을까.
김건희가 일정 정도만 협조를 해주면은 근데 협조 안 해준다 그러면은 이제 글쎄 그거 갖고 또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는 보여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그 아까 보수 세력 안에서도 이 사건을 본 눈이 좀 다르다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민정수석을 하고 메머드급 민정수석실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기수가 높은 사람을 민정수석을 세울 것이다고 하면서 결국 검찰 인사가 후속적으로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걸 통해서 사건을 뭔가 좀 그 형해화시키는 시도가 있지 않겠느냐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그 윤석열 정권에다가 민정수석 없애라는 얘기 아무도 안 했습니다. 본인들이 안 하는 건데 본인들이 안 하는 이유는 애초에 검찰 정권이니까 검찰을 통제할 민정수석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실 같은 경우를. 그립을 놓쳤으니까 다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민정수석실을 아마 로법 이상으로 크게 만들고 놓친 이제 이 검찰 특히 공수처 이런 것들을 그립을 확 잡으려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될까? 이게 무슨 뭐 조직의 그 크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이 심판과 이 지지도 하락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서 뭐 쉽게 다시 그립 잡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일부 이제 의견이긴 합니다만은 언론에서도 이제 그런 분석들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관계가 틀어진 부분도 이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해석들이 좀 있어요. 영향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윤석열 한동훈이 저런 식으로 냉랭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은 그 둘이 만든 정권에 줄 서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도 특검제 4팀이고 아까 말한 윤석열 4팀장이고 아까 얘기했던 김영철, 박주성 등등의 이러고 거기에 특검제 4팀까지는 아니지만은 같이 이제 박근혜 특검을 깊이 개입했던 고영권 등등.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정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석이나 송경은 약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이 같은 특수범사를 하더라도. 그러면은 니네들이 사고 다 치고 니네들이 해먹었다가 우리 검찰 왜 다 집어 쓰냐. 이런 문제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항의를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좀 띄어내더라도 검찰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부분대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만약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똘똘 뭉쳐 있으면은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이 버틸 텐데 이 둘이 자꾸 이러니까 더 불안하게 해서 이 좀 지지층을 흩어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한동훈이 검찰 라인을 쥐고 뭐 이런 식의 싸움은 저는 안 된다고 그런 해요. 싸움은 당연히 안 될 거고. 완전히 둘이 그 특검제 4팀 때부터 완전히 한 배를 탄 뭐 제 입장 볼 때는 범죄 공동체.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죽으면 같이 죽게 돼 있지. 누구 하나 죽여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의 그 분란을 해석을 하더라도 그런 식의 막 유난 갈등 구조나 그 대결화돼서 뭔가 양자화되는 현상은 아닐 것이다. 한판 붙지는 못하는데 자꾸 저러는 게 지지층을 지금 흩어뜨리고 있는 효과는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어제 사실 보면은 청와대 업무관에서 어린이날 행사했는데 작년에는 김건희 여사 동석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가면은 저는 이제 이 지난번에 세 번째인데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통상적인 영부인 활동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스페인 나토에 가서 우크라이나 원단 입고 다니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였지. 누가 투표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근데 다들 하던 영부인 투표를 어쨌든 대통령과 같이 안 했었고 예. 루마니아 영부인 영접 안 했었고 앙골라도 비공개 어린이날 행사에 윤석열 애도 없는데 물론 김건희 씨도 애가 없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영부인이 전담하는 행사가 맞죠. 주도하는 행사가.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파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국민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볼 테니까 너희들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식의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러면 도대체 지금 검찰 소환도 이제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소환 통보가 이런 상황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복귀를 하게 될까요?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쭉 이제 파업을 하는데 그래서 또 파업한다고 해서 또 꼭 나와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 또 없으니까 또 뭐 그게 나쁜 것도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안 불러주면은 결국 검찰이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이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에 없는 건데 그러면서 뭐
대담이 끝나면 나올 거라고 했죠. KBS 네. 총선 복판에. 근데 총선 때 투표는 할 거야. 그래도 또 안 나오고. 그럼 선거가 졌긴 졌지만 국회 일정을 수행할 거야. 근데 국회를 나간 적이 없으니까 또 못하는 건데 어린이날 행사는 나올 거라서 그것도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만약에 정말로 안 좋은 일로 그 소환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만약에 모르겠습니다. 그 청탁금지법이라는 조항 자체가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기소는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이지만 그럴 경우에 그 이후에 나와도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검찰 소환이 이제 공식활동 재개가 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럴 수 있겠죠. 검찰 소환을 피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뭔가 하나 나오겠죠. 뭐. 그 전에 뭔가 하나 나온다. 그냥 갑자기 검찰 소환 때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딴 거 하나 나올 수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통상 일정으로. 그러니까 현재 저는 예.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민을 대상으로 파업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파업의 효과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뭔가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근데 이 만약에 이 국내 행상 그런데 지난번 같이 루마니아 이 대통령 부부의 영접을 막 깨버린다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은 맞거든요. 결례기도 하죠 사실은. 저게 상대방한테. 이제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글쎄 모르겠다. 이게 수사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면 당장 뭐 9일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한판 풀어놓고 그다음부터 나올 수도 있을까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가 안 나온 거에서 이 기자회견 때 답을 한다? 왜 안 나온다고? 그것도 약간 어려워 보이나요? 그 기자회견 아니 지난번에도 그 KBS 그 할 때도 그 다 녹화로 했을 정도인데 이번에도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 하겠지. 그 정상적인 기자 질의응답 되겠습니까 그게? 뭐 들리는 얘기는 그래도 질문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던데 우리 변 대표님은 크게 기대 안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역대 대통령들 기자회견할 때 보면은 사전에 논의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뭐 질문을 일부 수합하곤 하겠죠. 최소한 제가 기억하는 거 이거는 뭐 김대중 때 이후로 보면은 그 당시 현안에서 질문할 게 있는데 질문이 빠진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질문하긴 다 해요. 다 하긴 한다. 다 해요. 예, 미리 얘기를 했겠지만 근데 아예 안 하잖아 질문을. 그러니까 질문이 빠져 있잖아요.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맞아요. 잘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지금 어디 갔냐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질문 저는 빠질 거라 봅니다. 그 질문은 두고 볼 얘기긴 하지만 우리 변 대표님 예측을 하셨고 반면에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부인인 김혜경 여사는 그 대선 복판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두 분이 같이 부부로서 공개 행보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 TV 유튜브를 통해서 5월 4일날 지역구의 어린이날 행사 간 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 이제 일부러 차별화를 꾀했을까요, 그거는? 아니 사실 뭐 좀 자신감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총선 결과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야권 대권 주자로서 원래도 이제 대권 주자 후보로서 일정도 공개가 됐던 사람이잖아요. 갑자기 뭐 없었던 사람 나타난 게 아니고 뭐 점차점차 공개 활동하는 게 맞죠. 그렇게 그런 일환으로 그 보인다. 정도는. 뭐 그 김건희 여사와의 차별화 이런 거는 좀 없었을까요? 그것도 노렸겠죠, 당연히. 네. 그것도 노렸겠죠. 뭔가 정치라는 좀, 네. 게 뭐 다 이게 이 노림수가 있는 건데. 네. 그럼 국민의힘 지도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에 그 당직자들하고 이제 만찬을 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좀 알려졌습니다. 앞서 보면은 비대위원들하고도 만났는데 계속 이제 슬슬 군부를 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보는 해석은 일단 현재로서는 윤석열과 이 범보수 진영에서는 네. 이 지금 총선까지 이 패배하는 과정에 모든 거를 한동훈에게 덮어 씌우고 새 출발하겠다라는 자세라서 한동훈은 가만히 있으면 다 덮어 쓰는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아니 아까도 사실은 우리 그 박성수 변호사 한동훈 영입 이제 1호 이제 그 낙선하시면 왔다 갔는데 그 당내에서 하는 그 백서 만드는 TF 문항에 보니까 이제 2조 심판론 같은 걸 강조했는데 결국 과반이 찍게 만드는 문항 순서여가지고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그 상황과 맥락을 약간 고려하지 않은 질문들이 좀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아까 말한다는 게 몰아주게 한다는 게 대선 패배 책임을 몰아주게 한다 한동훈한테. 일단 총선 뒤에 새롭게 판을 짜서 시작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꼴 된 건 뭐 때문이라는 거 누군가 규정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예. 윤석열이라 규정할 수는 없으니까 한동훈으로 규정하겠다는 흐름은 명백하죠. 한동훈 규정. 그리고 그러면 한동훈 그냥 죽는 수가 있는 거고 각종 아까 말한 이 윤석열과 연관된 이 사건에서도 그냥 한동훈한테 다 뒤집어 씌울 태세도 보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면 큰일 나는 거죠, 한동훈. 아 그러면 제가 만약 한동훈 전 위원장 생각하면은 그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계속 네. 지금 활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전당대회도 나온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상황에서는? 이제 그건 이제 거기까지 네. 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험난한데. 협력이 있어서 다시 또 이제 뭐 딜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동훈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한동훈은 일단은 생존에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 단계라고 봐야 되죠. 그런 단계에서 봐야 된다. 그런 영향 하에서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결국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 하더니 결국 안 나오고 공무원 출신 세 분이 지금 나왔어요. 예. 근데 그거는 정진석 실장의 영향력이 아니었을까? 이철규 주저앉힌 건 네, 주저앉힌 거는. 왜냐면 어떤 거죠? 예. 정진석 실장이 실장 되기 전부터 이철규 씨는 자기가 하겠다고 나왔고 그 당시 총선 패배 이후에 뭘 아무도 뭐 어쩌지 못하고 있을 때가 기정사실화가 됐거든요. 그 바뀐 거는 정진석 실장이 임명된 다음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 그 변수밖에 없어 보인다. 예. 그리고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는 이철규라는 그 경찰 출신 데리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하고 그래도 정치를 좀 오래 했고 이렇게 손발이 맞았던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이 세 명도 다 비슷해 보여. 좀 정조 실장하고 좀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한 명이 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추경호인데 왜 그렇죠? 예. 그걸 친윤이라고 규정하는데 실제로는 친박이죠. 친박 대표적인 인사죠. 대구에서 공천 받을 때부터. 네, 그래서 이번에 유영아가 그 달성 공천을 피해간 것도 추경호 때문에 피해갔는데 이 모든 이 윤석열 박근혜 간의 이 관계 공작은 유영아가 했지만 실제로 그 뒤에 추경호 씨 있는 겁니다. 아, 박근혜 그 쉽게 친박 공천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예전에. 아주 친박이요. 그 네. 찐박 중에 찐박. 그 옛날에 그 최경화 씨가 진박이란 말이에요. 네. 그 진박 추경호 씨가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총리로.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윤석열의 그 하나의 화해? 뭐 좋게만 화하고 뭐 정확히는 야합인데. 그랬을 때 이번에 윤석열의 입장은 수도권이고 중부권이고 다 필요 없다. 영남권만 그냥 내가 꽉 잡고 있으면 버틸 수 있다. 그런 마인드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박근혜를 3번이나 만나고 총선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도 맞 심지어. 예. 유영아를 그냥 단수공천으로 찍어내리고 그러다가 이제 막 불법 뭐 녹취 터져서 걸리고 그랬는데 그런 정황을 볼 때는 추경호를 잡지 않겠냐 그래요. 아, 추경호 당선 가능성이 좀 유력해 보인다. 물론 원내 선거라서 의원들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내 선거는 사실은 그거는 뭐 정진석이나 윤석열이 결정하면 끝나는 선거죠. 오히려 더 지금 거꾸로, 상황이면은 그건 딱 보이죠. 누가 결정하면 끝나는 선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보인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여전히 이 박근혜를 잡고 한번 영남권 중심으로 버티기 모드로 가겠다라는 자세 아닌가 그래요. 근데 이게 또 그런 얘기 누가 하더라고요. 이번 원내대표는 돼도 일단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192석하고 이제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나도 못 챙겨오면 조기에 강등될 수 있다. 근데 지금의 이 여당의 원내대표 그냥 버티기. 이 대우가 안 무너지게 108석이 안 무너지게 버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석 미만으로만 안 내려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탈표만 안 나오면 이탈표 안 나오면 되는데 그 이탈표 중에서 사실 가장 위험한 요인이 박근혜 요인이 있어요. 여기서 말 잘못 나오면 큰일 나는 수가 있는데 박근혜 입을 잡아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박근혜 윤석열이 손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범보수 진영도 이탈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가 딱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이 오늘 방송 나와서 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 여의도에서는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유사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거를 또 일부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얘기 들었던 사람이 이해창 씨 아닙니까? 김대중 정권 때 완전히 거의 뭐 대통령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대통령제에서 이 야권의 이 주자가 192석이 아니라 200석을 갖고 있어도 그 탄핵시키지 않으면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지금 25만 원 통과시킨다고 이번에 또 들고 이번에 뭐에 법으로 하겠다 그러죠. 그거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거 윤석열하고 거래 안 하면은. 그렇죠. 그것도 바로 거부권 행사하는데. 근데 이제 자꾸 저런 얘기가 만약에 이제 여의도 대통령 뭐 이재명 자꾸 돌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별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경원 오히려 여당에서 이거 한번 이해창 때 기억을 해보세요. 그때 김대중 정권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이해창 대선은 뭐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지금 완전 잡았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부터 해가지고 지금 사실 원내대표도 경쟁 없이 되고 이런 문제 가지고요. 아마 수두룩히 이제
이제 이거는 이재명 정권이라는 얘기는 무진장할 때일 겁니다 아마. 아 계속 이제 어떻게 예. 보면 그게 하나의 연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여권에서는 이제 그렇게 각본을 짜고 공격을 하게 이렇게 되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네. 자꾸 이렇게 왕노릇 한다고 해야지 네. 나중에 확 싹을 쳐내기도. 면피도 예. 윤석열 정권 자기들도 면피할 수 있고 네. 뭐 국가가 잘못됐을 때 저로 덮어씌울 수도 있고 이제 계속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대 정원 문제도 좀 얘기해 볼게요. 보니까 그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그 이면택 대한스포 회장이 사흘간 설전을 합니다. 심지어. 저는 그거 일단은 둘 다 이 본분을 망각한 말싸움이에요. 예. 근데 공인끼리 말싸움이 꼭 나쁜 건 아니거든요. 진실 알려주는 아니, 게 맞아요.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이 의대정원 해결하는 데는 이 말 둘이 그냥 이거는 그냥 댓글로 개싸움하는 수준인데 원래는 대구시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협회장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막 갔다 하는 과정에서 뭐 좀 국민들이 얻을 건 있을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첫날에 5월 3일 날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히포크라테스 선서 운운하면서 이제 공익적인 본분을 망각했다. 이런 식으로 파고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면택 그 협회장이 돼지 발정제를 꺼내가지고 과거에 너 성범죄자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지금 뭐 공익 운운하냐 이러니까 또 바로 이제 홍준표 시장은 또 어제 너 시정 잡배 같은 놈 이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네. 돼지 발정제는 그거 제가 특종한 건데. 아 그래요? 네, 제가 특종해서 밝힌 건데 몰랐네. 그 야당 좌파 세력이 지금 했다는데 거기서 돼지 발정제 네. 꺼낼 건 아니에요. 왜냐면 홍준이 뭐라고 네, 했냐면은 네. 돼지 발정제는 좌파가 자기를 죽이려고 개발한 좌파 아니잖아요. 내가 네. 보수인데 제가 보수인데 제가 왜 그 책을 다 네. 책을 다 정독을 했고 네. 그 말도 안 이건 짚어드릴게요. 홍준표 씨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해명했냐면은 자서전은 원래 남이 했던 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뭐 거짓말도 하는 거다. 그래서 남이 한 거를 자기가 한 걸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 자서전에 남이 한 걸 제가 했다고 거짓말 남이 좋은 일 했을 때 그때 해명이 그랬구만요. 예. 이게 특수강간이거든요. 돼지발정제. 이거 남이 한 특수강간 범죄를 왜 자기가 했다고 거짓말로 씁니까, 그거를. 그렇게 거짓말이 말로 안 통하니까 나중에 말을 바꾼 게 애들이 그 친구들이 하는 걸 제가 못 말렸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꿔가는데 그거는 그 처음부터 해명이나 그 쓰여 있는 내용이요. 그 챕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완전 무용담이에요. 예. 그냥 술자리에서 그 요즘에 그 개저씨가 유행한다는데 네. 개저씨들끼리 나 어렸을 때 돼지발정제 완전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말 그대로 반론을 할 가치조차 가치 없고 그냥 무조건 죽었다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그게 자서전이 나중에 쓰였는데 자기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죄의식 있으면 그걸 왜 갖다 씁니까? 그거. 죄의식 전혀 없고 그냥 어렸을 때 나 이렇게 열심히 잘 놀아서 이거를 한 거야 이거. 그래서 정말 그거는 용서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의협회장이 의사 문제 싸우다가 돼지발정제를 왜 꺼내듭니까? 아니 근데 당시에 그거 이제 폭로하셨을 때 폭로라고 봐야겠죠. 그거는 폭로했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 측에 연락 없었어요? 아니 저같이 지금 따닥따닥 하는 건 뭐라고 제가 하겠어요. 네. 뭐 솔직히 해명이 다 거짓말인데 그게. 네. 아니 또 법원에서 보니까 지금 의대 증원을 집행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문이 있고 그 지금 항고심이 진행 중인데 거기서 이제 의사 단체와 정부가 이제 협의한 회의록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회의죠? 그게 이제 회의 이름이 의료현안 협의체. 그 속기록 내용 같은 게 왜 안 남아 있냐?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재판부가 그 회의록 내용을 내라 그랬더니 당시에 우리가 양자 합의하에 그냥 보도자료 이런 걸로 가름을 했다 이런 취지로 정부가 답변하는 것 같은데. 이걸 두고 또 의사단체 그런 적 없다고 지금 없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네. 의사 입장에서는 그거는 자기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회의라 보지 않기 때문에 니네 기준에 맞는 회의로 있을 거 아니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 없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그냥 한간에 그 의사들끼리 윤석열이 그냥 술 먹다가 그냥 2천 질러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의협이 계속 꾸준히 요구하는 거는 2,000명 산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줘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오는데 이 기록에도 없다 그러면은 술 먹고 질렀다는 것밖에 되겠어요,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은 회의록은 이제 장차관이 참여하는 회의인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가지고 회의 뭐 일시 장소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내용도 요지를 안 적어놓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나중에 뭐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 되죠. 네, 잘못되면. 예. 그 이제 공공기록물법에 대한 분명히 위법 사안이죠, 저것도. 그리고 또 오늘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민생 토론회 그 기사 보셨죠?
지난주부터 문제가 네, 됐던 것 문제 같은데. 됐던 거 보니까 결국은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이게 아다시피 신년에 업무 보고하는 자리를 민생토론회로 바꿔서 26차례에 걸쳐가지고 총선 전에 다닌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나라 그 조달청 나라장터인가요? 거기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용역 계약을 확인을 해보니까 14건 정도를 확인해봤더니 거기에 그 계약 금액이나 업체 이름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액수가 억대다. 과거에 이제 부처별로 보면 수백만 원에 수천만 원 들던 건데 두세 배 이상 많이 든 돈을 썼고 그리고 업체들도 수의 계약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이렇게 해도 되냐 이러거든요. 지난번 그 대통령실 그 인터뷰 할 때부터 계속 수의 계약이 문제가 됐는데 그 수의 계약에 이제 용납되는 경우는 너무 긴급해서 뭐 정상적인 공모를 할 수 없었다만 용납되는데 이미 수의 계약으로 계속 해왔고 이번 업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수의 계약을 급하게 하려고 그러면요 기존의 청와대와 일을 했던 업체하고 해야 되거든요. 아, 그 레코드가 없는 회사랑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니 급한데 네. 공모할 시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했던 업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예. 지난번에 인테리어 모조리 청와대 한 번도 안 해본 애들하고 막 해버렸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누군가 계속 해먹고 있다고밖에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도 경호처 관련된 간부가 그런 방탄유리인가요? 그 관련된 데 이제 허위 과다 경비를 허위 계상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다고 이제 수사 의뢰를 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용역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다 범죄화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게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저 뭐 일반 부처에서는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 몇 천만 원 그 해먹으려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네. 아 이런 문제가 터진 적이 거의 없어요. 어떤 정권에서든지. 근데 네. 꾸준히 지금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문제 이거는. 예, 물론 이제 나라 장터에 공개된 거는 부처가 이제 아마도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긴 아니 한데. 대통령실은 원래 못. 제 말은 네. 모든 건 부처가 대통령실 자체가 해서 못하니까. 근데 음. 대통령실이 하는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는 적은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또 이제 보도에서 예비비 문제도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것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국가의 비상금 같은 건데 뭐 해외 순방에 좀 많이 썼다 이런 얘기들 나오지 그것도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 예비비도 긴급한 현안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기다릴 수 없는 경우만 쓰는 건데 그냥 막 갖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잼버리 예산을 긴급 투입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뭐 하도 엉망진창이니까. 근데 잼버리 예산 중에서 K-팝 공연을 그거는 잼버리 운영과 관계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없던 걸 한 거죠. 기분 나빠하니까 애들 위문공연 해준다는 건데 그걸 왜 대통령 예비비를 갖다가 16억을 넣어가지고 K-팝 콘서트를 엽니까? 그걸. 아니 그리고 당시에 그 현장 조율하는 사람들도 그 공공기관 이런 데 일부 동원됐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그때. 예를 들면 그때 엄청난 화장실 문제 같은 거 화장실 몇천 개를 예비로 썼다. 그러면 이해하겠어. 근데 콘서트를 왜 예비로 씁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위무자리인데. 안 해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데 이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 윤석열이라는 거는 검찰 특수활동비 쓰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이거. 세금을. 검찰 특수활동비 좀 마음 놓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 그것도 지금 법원에서 계속 다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주머니돈 뭐 쌈짓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것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지금 보면은 국회의장 선거 지난번에도 좀 얘기 나눴지만은 계속 치열해요. 우리 변 대표님 봐서 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는 진짜 유튜버들이 참 이게 문제라고 보는데 난리 났던데 지금 보니까 아니 왜 갑자기 확 그 이른바 친명계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정성으로 그냥 확 가고 지금 그런 분위기 맞는 거죠. 추미애를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야, 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유튜버라는 거 대부분 다 자기 이름 걸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누가 지령을 때렸다고 그 지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유튜브 뭐 하랍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일선에는 제가 좀 대화하다 보니까 우원식 의원이 오히려 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다크호스로 부상한다는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여의도에는. 네. 뭐 여러 가지 뭐 조정식 의원이 1등을 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데.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사실은 여론이 꼭 잣대는 아니겠죠. 여론은 추미애 대표가 사실 지금도 압도적 우위 아닙니까? 아니 어쨌든 이 총선 민심이 윤석열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이고 전투적인 발언을 해왔던 게 추미애 의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트는 과정에서 저는 유튜버들 이용하는 게 참 이게 마땅치 않아요. 만약에 이 과정에서 지금 다수의 다중이 뭐 정확한 지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이는 여론은 그러니까 다중이 추미애 전 의원을 그 국회의장으로 지지를 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국회 운영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국민, 그러니까 쉽게 당원들의 반응이나 이런 거. 예. 정치권의 길 파장. 근데 이번에도 이 최상병 특검법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국회의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을 텐데 저는 다른 국회의장 그 후보들이 자꾸 그 4년 중임제 개헌을 자꾸 내놓는다는 게 좀 불안해 보이거든요. 추미애가 얘기하는 개헌은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개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후보들은 다 똑같이 이 권력구조 개편 4년 중임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제 대안 뭐 이거는 대안으로, 지금 예. 저기 개혁신당의 이준석 사람들이 계속 자꾸 얘기하는 거지 개헌으로서 윤석열과의 조정을 하자는 거랑 되게 되면 잘못하면 개헌이 야합의 수단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의장으로 분명히 윤석열 심판으로 표를 줬는데 이게 윤석열 야합으로 흘러가는데 국회의장 역할을 했다. 그것도 추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을 해서 나중에 정말 큰일 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하고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금세 흘렀습니다. 네, 오늘 뭐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끝나고? 오늘 왜 월요일인데 이렇게 다들 방송을 다들 골프나 치시지 왜 이렇게 다들 아니 그 저녁 때 바쁘게 또 살아요?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 가시는 두 거예요? 개나 예. 됐어요, 두 개나. 어디 가십니까? 예. 저희 스픽스하고 네. 오늘 9시에 이제 누탐사의 그 장시호 녹취록 그 공개 문제 때문에 뭐 두 그건 뭐 제가 같이 방송이 관여한 되군요. 거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녁 때도 방송 잘 하시고요. 국경의 정치비상훈은 그러면 내일 오후 4시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팟빵 순위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어제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 팟빵이 시사에서 뭐 일간 집계지면 뭐 10위 하고 그래요. 정말 저도 보고 놀라가지고 이거 누가 듣지? 이런 생각 좀 할 정도로 정말 놀랐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내일 오후 4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